맡은 고객사가 구글이랑 메타 실무진들이 되게 중국인들이 많아. 존재하지 않는 공부였던 거야. 사실 그쪽에서 보면은 어떤 저런 놈이 나는 중국에서 북경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LG이노텍에서 1년 반째 막내로 해외 영업 마케팅 직무 담당하고 있는 김다혜라고 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B2B 영업 마케팅이라고 보면 좀 편할 것 같아. 판매하고 있는 게 이거 핸드폰 있잖아. 여기 뒤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파는 거를 하는 건데 뭐 생산하고 뭐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을 하고 있다고 보면 편할 것 같아. 중국어나 영어 많이 사용해?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어. 취업 당시 스펙 알려줘. 약간 남들 다 갖고 있는 거는 나도 갖고 있자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영어는 토익 스피킹 레벨 7, HSK 6급, 커말 자격증, 인턴 경험이나 대외 활동 같은 거. 유학은 언제 시작했어? 중국 유학은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2년 정도 하고 베이징대 합격한 거야? 고2 때 가서 2년을 학교를 다니고 사실 나는 한 번에 대학을 못 붙어서 1년을 더 재수해서 대학교 갔던 거야. 취업 준비 기간 또 어느 정도 걸렸어? 딱 졸업하고부터 시작해서 1년 걸렸던 것 같아. 종합을 해보면 유학 2년 만에 베이징대 합격했고 취업 준비 1년 만에 대기업에 합격을 한 거잖아. 위화감을 주고 있거든 지금.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것도 한다고 하는 거. 실제 취준은 수월한 편이었어? 아니면 너도 힘든 것들이 많았어? 나는 전혀 수월하지 않았어. 나도 나 나름대로 생각했던 취준 기간 때 어떤 삶을 보내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던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랑 너무 다르게 예를 들어서 자소서를 한 10개 쓰면 그중에 5개는 붙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서합률이 낮았고 그 와중에도 또 걸고 걸러서 면접을 가는 건 더 적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아. 졸업을 몇 년도 했지? 20년도 7월에. 취업생 안 좋았을 시기잖아. 그때 막 해외 학생 전형도 다 폐지가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나도 정말 놀랬던 게 내가 학교 다닐 때 3학년 4학년 때 보면 막 기업들이 와서 해외 학부생 대상으로 하는 우리 이런 전형이 있어요. 오세요 하는 이런 취업 설명회가 있었단 말이야. 나도 저런 거를 해서 들어가면 되겠거니 하고 취준할 때가 됐더니 난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난 내가 아직 취준한 지 이제 갓난 신생아니까 내가 정보를 못 찾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 그냥 없어진 거였어. 그 존재하지 않는 공부였던 거야. 그래서 그때 딱 느꼈 나 큰일 났구나. 내 멘탈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해서? 일단 나한테 맛있는 걸 먹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휴식 시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별거 아닌데 그래도 리프레시 하는 시간을 줬던 것 같아. 최종 합격하기까지 서류는 몇 번 정도 넣었던 것 같아? 대기업이고 뭐고 다 합치면 한 100, 200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소서 합격하는 꿀팁이 따로 있을까? 이거 어떻게 들을지 잘 모르겠지만 교과서로 배웠어요.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이런 느낌일까봐 내가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고 한번 사과. 근데 사실 진짜 많이 써보는 게 좀 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나는 분명히 정말 공들여서 밤새가면서 일주일 넘게 2주 동안 자소서 하나만을 위해서 썼는데 그 첫 자소서가. 근데 한 10개 정도 더 쓰고 나서 다시 그 자소서를 읽어봤더니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이게 왜 어디서 안 맞는 포인트가 됐겠구나라는 거가 딱 보였던 거지. 그래서 나는 써보면 써볼수록 내 단점이나 내가 고쳐야 할 점들이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써보면 좀 좋아진다? 몇 개 정도 썼을 때부터 합격도 많이 하고 나아진 게 느껴졌어. 복붙 같은 거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한 10개 정도 쓰니까 조금 이게 맥락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취준생한테 유명한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 자소서 어렵기로 유명한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 예를 들면 SK. SK 이게 솔직히 다들 알 거야. 거기가 문항이 엄청 까다롭고 글자 수도 많고. 근데 내가 거짓말 안 치고 그 자소서만 쓰는데 2주가 꼬박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나는 그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시간이 아깝지가 않았던 게 그렇게 썼던 문장들이 나쁘지 않아서 나중에 그거를 조금만 변형해서 복붙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 좀 괜찮은 자소서 몇 개를 제대로만 써놔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취업하는 과정에서 어느 게 가장 어려웠어? 인적성이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항목이었거든, 그 하나가. 나는 그런 시험은 안 봐도 되는 전형에 들어갈 줄 알고 관심도 없었는데 딱 풀어봤는데 너무 점수가 형편없이 나오는 거야. 막 반도 안 맞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 그 점수를 올리는. 너 그걸 근데 또 1년 만에 준비해서 된 거잖아. 빠른 시간 내에 인적성을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는 걸까? 인적성은 내가 푸는 방법만이 맞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랑 푸는 방법을 공유해서 더 빠른 거를 찾아야 되는 그걸 빨리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나 혼자 방법을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독취사 이런 데 취업 카페가 있는데 그런 데다가 글을 썼어. 스터디 하실 분 찾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장소까지 정하고 사람들이랑 모여서 한 해 한 해 풀고 채점하고 넌 어떻게 풀었는지 난 어떻게 풀었다 뭐 이런 거 계속 맞춰보고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 스터디 하면 좀 빌런들 만나고 이런 썰이 인터넷에 많잖아. 맞아. 어땠어? 괜찮았어?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또 다 사람들이 과제 같은 것도 다 잘해오고 뭐 출석률도 다 좋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도 연락해? 뭐 근데 사실 막 스터디가 되게 변질되기가 쉬운 게 만나서 문제 풀다 보니 힘들어서 밥 먹고 밥 먹다 보니 힘들어서 술 먹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딱 그 시간 한 4시간 만나가지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안녕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봬요 이랬던 것 같아.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은 연락을 안 하거든. 그냥 다들 어디 붙었습니다. 전 나가보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축하드려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안녕. 연락은 안 하는데 그래도 잘 만났다. 이거는 내가 했던 방법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나는 면접 준비는 확인은 안 하고 실전이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 대기업은 나한테 기회를 주는 경우가 되게 적잖아. 그래서 나는 보이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데 그냥 다 지원서를 막 넣었어. 그래서 거기 되는 데 가서 면접 연습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사실 그쪽에서 보면은 어떤 저런 놈이 할 텐데 그때는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좀 했던 것 같아. 면접이라는 게 나는 오히려 대기업 면접들이 조금 더 수월하고 우쭈쭈 해주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오히려 중소기업, 중견기업일수록 압박 면접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 한 번 기억나는 거는 다대 1이었는데 거기서 한 50분 동안 면접을 보는 거야. 그것도 심지어 엄청 압박 면접이었어. 좀 담력을 그렇게 키웠다고 해야 되나? 50분 면접 봤을 때 기억 남는 질문 같은 거 있어? 내가 자소서에 썼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뜯어서 이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런 거를 다 물어봤던 것 같아. 이게 진짜 검증을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면접 볼 때는 어떤 걸 가장 강조하려고 했어?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내 역량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는 항상 다 비슷했던 것 같아. 중국 시장을 보는 통찰력 이런 거랑 중국에서 했던 인턴 경험들 아니면 대외 활동들 이런 걸로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보는 역량을 갖고 있어요. 정말 아가아가한 묘소겠지만 그걸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나는 그쪽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코로나 이후로 취업 시장에서 중국 관련 스펙을 옛날만큼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잖아. 너는 그 실제 취업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중국 공장들이 많이 중국에서 나오고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는 게 나는 이제 맡은 고객사가 구글이랑 메타 이런 고객사거든. 근데 사이트가 중국이 아니고 중국 고객사가 아니고 사이트가 다 북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무진들이 되게 중국인들이 많아. 중국인들이 그렇게 실무진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어를 하면 그 프로젝트나 그 어떤 일들이 조금 수월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인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그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중국인들을 만날 텐데 아직도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유학생이 취업 시장에서 갖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해? 통찰력? 이랑 적응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못 보고 경험해보지 못할 것들을 거기서는 보고 직접 체득하고 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는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유학생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렸으면 초등학교 이렇게 가가지고 낯선 땅에서 적응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지. 해외에서 대학 다니는 애들은 사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뭐 조직생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던 친구들이니까 조직생활이든 뭐든 좀 어울리는데 어렵지 않게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오글거리는 걸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왜 부담스러운데 사실 그 취준이라는 게 계속 불합의 연속이다가 언제 한번 합격이 되면 그게 성공이다 아니면 실패다 이거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합격이라는 거 하나를 볼 때까지는 계속 나를 갉아먹는 걸 많이 한 것 같아. 불안감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게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본인을 믿고 계속 가면 언젠가 누군가는 알아봐주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외 영업 마케팅이 유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무이기도 하잖아.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 일단 이쪽 B2B 영업 마케팅은
최전방에 있는 느낌이거든. 고객이랑 바로 얘기를 해야 되고 무슨 일 터지면 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짜릿하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좋은 의미로는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을 맡다 보니까 좀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지만 안 좋은 점은 야근을 언제 할지 모른다. 야근은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 야근은 사실 자주 하는 거 같아. 나는 되게 이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일하다가 야근을 할 수 있지. 뭐 갑자기 일이 터질 수 있지. 그거를 이제 야근을 한 만큼 다른 날에 좀 일찍 퇴근을 할 수 있어. 그런 유연근무나 시차 출퇴근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일찍 퇴근할 때만큼은 괜찮다. 그러면 후배들에게 추천해? 이 직업을? 나는 추천할 것 같아. 내 성격상 가만히 앉아서 앉아서 하는 일이지만 되게 잔잔한 일들을 못할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시끄러운 게 낫겠다. 해외 영업 마케팅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뭘까? 적재적소에 맞는 대응력 같은 거? 아까 최전방에 있는 직무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 나는 근데 사실 MBTI 극희인 인간이거든. 그래서 사실 내일의 계획도 잘 없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잘 세우지 않는 게 흘러가는 대로. 근데 그냥 그때그때 맞는 나의 일들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크고 싶은? 그게 내 계획이자 꿈이자 건물주의 목표. 건물주.